보시면은 엑셀 60분 동안 진행하는 거고 문제는 총 4단계 제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이 되어 있죠.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연료비를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라고 되어 있고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세팅을 먼저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시트를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제3작업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모든 시트 선택을 하면은 모든 시트가 선택이 되면서 그룹으로 묶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A열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연료비를 1로 조절해 주시면 1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은 굴림의 11포인트로 모든 데이터의 서식을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A랑 1 사이 네모를 찍어서 굴림의 11포인트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기본적인 세팅이 다 되었다면은 이제 1작업으로 가주세요. 1작업을 클릭하시면 그룹이 풀렸죠.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신 후에 이제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자, B4셀부터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Alt 엔터. 도서명은 넓혀주시면 되겠고 출판사.
자, 제목은 도형의 순서도 준비를 주래요. 그럼 삽입의 도형에서 순서도 중에 준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얘가 준비죠? 그러면 이거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림자는 옵셋 대각선 왼쪽 위를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형 효과의 그림자를 옵셋 대각선 왼쪽 위. 그 다음에 인기도서 관리대장이라 입력하래죠. 그 다음에 여기 도형의 빈 공간을 한번 눌러서 선택을 하시고 분림에 24포인트 검정색, 그 다음 굵게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시고 채우기는 노란색으로 채워주세요. 자, 이메일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대각선 부분을 이용하기로 했었죠. 범위를 잡고 두 칸을 병합하고 확인, 담당 팀장 이사. 확인은 세로 줄로 세로 쓰기를 이렇게 시켜주시고 L열은 줄인 다음에 18행은 조금 넓혀서 확인란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담당 팀장 이사는 조금만 줄여서 네, 이렇게 됐으면은 가운데 정렬, 모든 테두리.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결제란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범위를 잡고 복사를 하세요. 그 다음 붙일 부분에 커서를 찍고 붙여넣기해서 그림으로 붙이시면 되겠죠. 네, 순간 당황했네요. 조금 모자르다 싶으면 얘를 넓히면 돼요. 그 다음 확인 담당 팀장 이사는 다시 원본은 지우라고 했으므로 모두 지우기. 자, 그러면 확인 담당 이사 이렇게 가져와졌고요. 그 다음에 B사에서부터 J사, B사에서부터 J사를 범위를 잡고 그 다음 G14, I14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서 주황으로 채우라고 했으므로 세우기 색을 표준색 중에 세 번째가 주황이죠. 주황을 채워주세요. 그 다음 유효성 검사인데 유효성 검사는 요 H14셀에다가 도서 코드가 선택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으므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하시고 원본은 도서 코드 범위인 B5에서부터 B12 영역을 끌어주시면 여기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적혀 있는 거는 2052호니까 이걸 골라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도서 코드도 문자이니까 가운데 정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 서식 G5에서부터 G12 요 도서 가격 부분인데 셀 서식에다가 뭐뭐원을 표시하래요. 천 단위 구분기호와 원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서 형식 중에 네 번째 샵 심표 샵샵 0을 라는 형식을 골라주시고 그 뒤에다 원을 적으면 됩니다. 그럼 몇 원의 형태로 표시가 되겠죠? 자, 조건 마지막 거 G5에서부터 G12 요 도서 가격 영역에 도서 가격으로 이름 정의를 하래요. 그럼 범위를 잡고 여기 이름 상자에 클릭하신 후에 도서 가격 적고 엔터. 자, 여기까지가 지금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일단 질문 잠깐 받으러 돌아다니고 그 다음 함수 부분 또 설명드릴게요. 자, 분류서부터 진행을 할 차례인데요. 분류에서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도서 코드의 첫 글자가 A면 예술, E면 시, 에세이, 이외에는 인문으로 표시하세요 라고 돼 있고 if랑 left 함수를 쓰래요. 도서 코드의 첫 번째 글자를 뽑을 때 left 함수를 쓸 거고 이 조건에 맞는 것을 구할 때 if문을 쓸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분류에다가 제가 그럼 left부터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건데 left는 왼쪽이란 뜻이죠. 그래서 도서 코드에 쉼표 왼쪽 한 글자를 뽑아라 이렇게 해보면 E다, H다, A다 각각의 분류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분류값이 2일 때 우리가 어떤 걸 줄 거냐면은 시 에세이
A면은 예술,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인문을 줄 거예요. 그래서 left 앞에다 if 만약에 left로 구한 값이 지금 먼저 물어볼 거는 문자 A와 같으냐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 A와 같다면 뭘 줄 거냐면 문자로 예술이라고 적겠다. 그렇지 않으면 또 비교를 해야 되니까 또 적으셔도 되지만 이만큼을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타이핑을 아무래도 덜 해도 되겠죠. 자, 그럼 이 조건이 이와 같으면 그때는 문자로 she essay라고 적어라. 그럼 나머지는 인문이죠. 인문이라고 적어라.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if를 괄호를 닫는데 if가 2개였으므로 괄호를 2번 닫아주세요. 그러고 엔터 치면은 분류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칸이 조금 모자라서 넓혀봤어요. 자, if문 이렇게 적었습니다. 방법은 아까 이미 설명드렸듯이 left 왼쪽에 이 5셀의 왼쪽 한 글자가 문자 A와 같으냐라는 게 조건절 로지컬 테스트고요. 이 조건에 맞으면 예수를 줘라 이거죠. 참값. 그 다음에가 다 value false예요. 그럼 이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다시 조건을 비교한 거죠. 그래서 left BO의 왼쪽 한 글자가 만약에 문자 2와 같다면 she essay를 뽑아라. 나머지는 인문을 줘라. 이런 뜻입니다.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설명했으니까 할인 가격 설명해 볼게요. 자, 할인 가격은 도서 가격 곱하기 0.75로 구한 값을 내림에서 100원 단위로 구하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서 가격 곱하기 0.75를 해보면은 값이 나오겠죠. 뭔 값이.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라운드 다운을 씌워서 100원 단위까지로 구할 건데요. 100원은 공이 2개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마이너스 2를 적을 거예요. 자, 할인 가격 구해볼게요. 자, 일단 나중에 적응되면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아직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나눠서 보고 있어요. 도서 가격 곱하기 0.75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할인 가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350원, 250원 또는 875원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라운드 다운을 이용해서 라운드 다운을 이용해서 이 뒤에다가 쉼표 빼기 2 괄호 닫고 엔터를 하면은 이렇게 100단위로 내리면 되기 때문에 할인 가격이 쉽게 구해지죠. 얘가 2번. P5요. P6 아니야. P5로 했어요. 제가 엔터 쳐서 밑으로 커서가 내려가서 그런 거지. 요 위쪽에 제가 복사한 걸 보셔야 돼요. B5에 1, 그죠? B6로 안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G5로 했지 G6으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엔터를 치면 밑으로 칸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는 G6로 나온 거예요. 자, 일단 라운드 다운까지 그러면 이해가 되셨다면은 세 번째 함수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2020년 출판 도서 수라는 건데요. 출간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해당일 포함이라고 돼 있으니까 2020년 1월 1일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포함인 도서의 수를 구한 결과값에 권을 붙이시오. 카운트 if랑 n% 연산자를 쓰라고 했고 예를 들어보면 1권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구해 볼 건데요. 일단은 등호를 적고 count if. 자, 여기 range라는 건 조건 범위죠. 그래서 출간일이 쉼표 다운표 크거나 같다 2020년 01월 01일 이후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출판 도서의 수가 나오고요. 이 뒤에다 n%로
따옴표를 해서 권을 붙여준 게 지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권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자,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수를 세는 거였어요. 그래서 F5에서부터 F12, 즉 출간일의 범위가 2020년 1월 1일보다 이상 크거나 같은 것은 수를 세서 그 뒤에다 문자로 권을 붙여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가 이거예요, 이거? 어떤 거요? 표시. 이거요? 연결하는 거. 이거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 있는 함수와 권이라는 문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3번까지 일단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이북 가격의 중간값, 여기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북 가격의 중간값은 반올림에서 100원 단위로 구하래요. 자, 이 메디안이라는 값은요, 일단은 내가 원하는 어떤 중간값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값이 나오게 되면은 그 값을 100원 단위까지 구해라 이거죠. 아까 라운드는 얘는 이제 반올림 함수예요. 그리고 100원 단위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100원은 공이 두 개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처리하게 될 거예요. 자, 중간값인 메디안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디안, 그 다음에 이북 가격의 중간값이니까 일단은 이북 가격 범위를 잡아서 괄호를 닫으시면 이북 가격의 중간값이 8,63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값을 이제 라운드를 씌워서 뒤에다가 쉼표 매기 2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중간값이 100단위로 나오게 되죠. 자, 메디안은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북 가격의 중간값을 구한 뒤에 라운드로 반올림을 100단위로 해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5번 세 번째로 높은 도서 가격, 여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얘는 정의된 이름이 있어요. 도서 가격이란 이름을 구해놓은 게 있고 라지 함수를 쓰래요. 그래서 구하시는 방법은 아마 제일 쉬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네요. 자, 라지는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있잖아요. 정의된 이름이. 그러니까 도서 가격에서 K는 몇 번째라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구할 건 세 번째로 높은 도서 가격이므로 3을 적고 괄호를 닫으면 이렇게 세 번째로 높은 도서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네, 어렵진 않으실 거니까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자, 도서 가격입니다. 이 도서 가격 부분은요, 지금 H14셀에서 선택한 도서 코드에 대한 도서 가격을 구하래요. 그래서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H14셀에서 선택한 도서 코드에 대한 도서 가격을 구하시오. VLOOKUP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호를 적고 VLOOKUP을 적을 거예요. 그래서 도서 코드를 찍고 쉼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구한 도서 코드에 대한 도서 가격을 범위를 잡아야 되니까 테이블 어레이는요, 도서 코드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도서 가격을 뽑으려면은 도서 카드서부터 몇 번째 열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이죠. 그래서 6, 그 다음 쉼표, 그 다음 여기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뽑아라. first를 누르면 이렇게 도서 가격이 쉽게 구해지게 됩니다. 자, VLOOKUP으로 구한 건데요. H14셀을 참고해서 B5에서부터 요 도서 카드 전체 요 표 범위에서 여섯 번째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도서 가격에 대해서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뽑아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 다음 조건부 서식까지 하고 나서 제가 메모장은 쫙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자,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이북 가격이 10,000원 이상인 hen 정체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 행 전체의 주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잡으실 때는 행 전체 범위인 B5에서부터 J12까지의 범위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홈탭의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값을 적을 텐데요. 조건이 아까 이북 가격이 10,000 이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북 가격의 제일 첫 번째 값을 그냥 찍으세요. 그러고 F4번 2번. 이거 헷갈린다 그럼 제일 첫 번째 값 찍고 F4번 2번. 그럼 그렇게 그냥 기억하세요. 어차피 항상 똑같거든요. 이 부분은. 그죠? 자, 그리고 10,00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0,000. 그래서 서식을 줄 건데 서식은 굵게 색깔은 파란색을 주어라. 확인하면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서식을 이제 만들 건데요. 전체적인 이 바깥쪽 부분이 굵은 상자 테두리가 쳐져 있고 안쪽 부분이 역시 굵은 상자 테두리. 그 다음에 여기 배경에 여기 보기 서식을 없앨 거면은 보기에서 눈금선을 없애주시면 지금 출력 형태랑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없애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자, 제2작업입니다. 제2작업에서는요.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의 B2 셀에다 모두 붙여 넣으래요. 자, 그러면 일단 범위를 잡으러 가보죠. 제1작업 시트 B4에서부터 H12까지 컨트롤 C, 그 다음 제2작업 B2 셀에다가 커서 찍고 컨트롤 V 붙여넣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열 너비를 확인. 여기 칸 조절하시는 거 더블 클릭해서 조절해도 돼요. 자, 그 다음 목표값 찾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B11에서부터 G11셀을 병합해서 마음의 숲 도서가격 평균이라 입력하고 H11셀의 도서가격의 평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때 디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쓰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범위를 잡아서 병합을 하고 글씨를 적어야죠. 마음의 숲 도서가격 평균, 그 다음 여기다 디에버리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표범위, 물론 병합된 범위는 잡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할 거는 도서가격의 평균이니까 도서가격을 찍고요. 그 다음 쉼표 크리테리아가 조건 범위인데 이 조건 범위는 내가 원하는 게 마음의 숲 도서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사가 마음의 숲인 거.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테두리를 주고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범위를 잡았을 때 테두리는 그냥 모든 테두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값이 지금 디에버리지로 이렇게 구했는데 목표값 찾기에는 이렇게 함수가 들어가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목표값 찾기. 요거 디에버리지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하는 걸 보니까 마음의 숲 도서가격 평균이 14,000원이 되려면 지지 않는다는 말에 도서가격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값을 구할 이북 가격 있는 이 부분에다 커서를 놓으시고요. 즉 H11셀에 커서를 놓으시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에 보시면은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가 있어요. 자, 찾는 값이 얼마가 되길 원했다고요? 보니까 14,000원이 되려면 이 목표죠. 그쵸? 그래서 찾는 값은 14,000원. 그리고 값을 찾는 부분은 지지 않는다는 말의 도서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예요. 그래서 값을 바꿀 셀에는 지지 않는다는 말의 도서 가격을 찍어주시고 확인을 해서 구해주시면 이 부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목표값 찾기죠. 자, 그 다음 고급 필터도 할 건데요. 도서 코드가 A로 시작하거나
뭐뭐이거나니까 5어 조건이네요. 출간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자료를 구하고자 한답니다. 그러니까 도서 코드와 출간일을 일단은 가져와야 되겠죠. 도서 코드와 출간일 컨트롤 C 이거를 어디다 넣을 거냐면 B14셀에다 붙이래요. 도서 코드는 A로 시작하라 했으니까 A 별 뭐뭐 이거나니까 줄은 5어 조건 밑에다가 적고요. 출간일이 크거나 같다 2020년 01월 01일 이렇게 해서 적어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할 부분은 도서코드, 도서명, 지은이, 도서가격만 추출하래죠. 그래서 도서코드, 도서명, 지은이, 도서가격 도서코드, 도서명, 지은이, 도서가격을 컨트롤 C 얘를 B18셀에다가 붙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범위를 잡고 이 부분을 데이터의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합니다. 목록 범위 잡혔고 조건 범위에 조건 범위를 잡아주시고 복사 위치에 복사할 위치 부분을 잡고 확인. 자, 이렇게 구해지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고급 필터까지 완료가 된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잠깐 띄워놓고 있을게요. 자, 3작업에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좀 가져와야 돼요.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3작업 시트 B2셀에서 모두 붙여넣기를 하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1작업에 와서 범위를 잡아놓고 복사. 그 다음 제3작업의 B2셀에다가 붙여넣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칸이 모자르면 늘리면 됩니다. 이렇게 상관없어요. 자, 부분합을 할 거니까 먼저 정렬을 하셔야 돼요. 부분합을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라고 돼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니까 출판사, 웨일북, 블랙피쉬, 마음의 숲 이런 식으로 정렬이 돼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출판사별로 정렬을 해주세요. 정렬 기준은 출판사로 놓으시고 배치가 웨일북, 블랙피쉬, 마음의 숲이면 가나다 순이 아니라 그 반대 순이죠. 그래서 정렬은 내림차 순을 하시면 이렇게 웨일북, 블랙피쉬, 마음의 숲 순서로 정렬이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부분합을 들어가서 그룹화 항목은 반드시 내가 정렬을 했던 거. 아까 뭐로 정렬했어요? 출판사로 정렬했었죠. 그래서 출판사를 눌러요. 자, 도서명의 개수니까 체크를 풀고 도서명의 사용할 함수 개수로 맞추시고 확인. 그 다음 다시 한번 부분합을 들어가서 도서 가격의 평균이므로 도서명은 체크를 풀고 도서 가격을 찍고 사용할 함수 평균으로 잡아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를 풀고 확인. 그 다음 윤곽을 지우라고 했으므로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를 합니다. 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라는데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죠? 그럼 여기까지가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이 끝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가 칸이 모자르네요. 좀 이렇게 늘려서 두면 이쁘겠죠? 자, 제3작업까지 일단 질문 받고 별 문제 없으면 제4작업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일단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블랙피쉬 이거를 만약에요. 제가 이거 제3작업을 하나 더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름이 똑같아서 이게 뜬 거예요. 제3작업 다시 1로 해가지고 일단은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순서를 다 기억하느냐. 자, 제가 복사를 해서 제3작업에다가 붙였어요. 예를 들어 A열은 그냥 열너비가 1로 돼 있으니까 맞춰 놓을게요. B열에다 붙였다라고 보죠. 그리고 내가 만약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를 체크를 하고 확인했어요. 뭐 모르면은 뭐 이거 늘리면 되니까 상관없죠. 근데 내가 만약에 부분합을 그냥 들어가 버린다 라고 했을 땐요, 얘가 지금 만약에 내가 부분합에 대해서 잘 모른다 라고 해도 아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그룹화 항목이라는 것은 부분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부분적으로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출판사별로 정렬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부분합을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내가 출판사별로 만약에 아까 뭐였어요? 도서명의 개수니까 도서명의 개수를 뽑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마음의 숲대로, 웨일북대로, 뭐 블랙피쉬 하나, 뭐 웨일북 하나, 마음의 숲 이런 식으로 정렬이 안 된 채로 진행을 했을 때는 엉터리 데이터가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렬은 그래서 우리가 출판사별로 정렬을 하겠다. 지금 출력 형태에서는 내림차순으로 나와 있으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겠다. 이렇게 맞춰 놓은 거죠. 그러고 부분합을 했을 때는 똑같이 도서명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웨일북대로, 블랙피쉬대로, 마음의 숲대로 딱 정렬이 돼서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내가 왜 푸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 도서명의 개수를 구해놓고 도서 가격의 평균을 구한다 라고 했을 때 평균을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지 않고 확인을 해버리면은 개수가 사라져버리고 평균만 남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시행착오로 해보시고 왜 이게 개수가 나와야 되는데 왜 평균이 나오지? 이걸 다 헤매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순서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연습은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만 진행을 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어디서나 사실은 부분합을 할 땐 정렬을 먼저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개수나 평균을 구할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었던 이유는 이렇게 중첩이 아니라 값이 누적돼서 개수가 나온 다음에 평균이 나오게 그런 식으로 구하기 위해서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만약 부분합을 실수했어요. 그럴 때는 부분합에선 모두 제거라는 게 있죠. 그래서 모두 제거하고 만약에 실수했을 때는 다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부분합은 이런 정도로 일단 설명을 했어요. 아까 정렬한 대로 다시 맞춰볼게요. 도서명의 개수, 그죠? 만약 헷갈린다 싶으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처음부터 풀어버리세요. 그래도 문제는 없죠? 자, 그 다음에 도서 가격의 평균. 네, 이렇게 구해서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이렇게 하시면은 똑같이 나오니까 만약에 내가 저거를 언제 풀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게 헷갈린다 싶으면요. 지금 여기서는 개수랑 평균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아예 체크를 풀고 작업을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4작업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 제4작업은 이제 차트를 만드는 건데요. 자, 요런 차트를 만들 겁니다. 자, 일단 보면은 지지 않는다는 말,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자, 여기서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도서명이죠. 그쵸? 그럼 도서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 도서 가격하고 이북 가격이 필요해요. 그쵸? 여기 법례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도서 가격, 이북 가격을 찍어 올 거예요. 도서명, 도서 가격, 이북 가격. 그죠? 지지 않는다는 말,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플레인센스, 심리학이 나를 안아주었다, 11계단, 킹덤 이렇게 6가지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셨다면 도서명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도서 가격하고 이북 가격 부분을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지 않는다는 말, 도서 가격, 이북 가격,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그 다음에 플레인센스, 심리학이 나를 안아주었다. 그 다음 11계단, 킹덤2.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삽입에서 세로막 대형을 첫 번째 있는 거 묶은 세로막 대형을 뽑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겠죠? 이북도 잡았나요? 네, 이북도 잡아야죠. 이북 가격도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잡아놓고 세 세트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차트 도구 디자인의 차트 이동. 자, 세 세트의 이름은 제4작업 하고 확인. 자, 일단 여기까지를 먼저 그럼 체크를 해볼게요. 제4작업 제가 혹시 이따 빼먹을 수도 있어서 일단 제3작업 뒤로 옮겨놓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차트 디자인을 레이아웃 3번에 스타일 1번을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차트 도구 디자인에서 차트 레이아웃을 3번 선택해 주시고 차트 스타일은 1번을 고르랬으므로 1번을 골라주시면 이렇게 차트 스타일이 적용이 됐죠. 자, 영역 서식을 채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는 글꼴이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효과는 질감 파랑 박엽지로 주래고요. 그림은 채우기를 흰색 배경 1로 주래요.
그러면 여기 테두리 이 바깥쪽 부분 있잖아요. 요런데 이 차트 영역 뜨는 이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편해요. 그래서 여기를 굴림에 11포인트,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는 여기가 채우기 효과. 그래서 질감을 파랑 박엽지로 채워라. 지금 그림은 이 안쪽이 채우기 이미 배경 1로 잡혀 있죠. 그럼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목 서식을 줘라 이 부분인데, 차트 제목은 글꼴을 굴림 굵게 20포인트, 채우기는 흰색 배경 1, 테두리를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차트 제목을 수정을 해줘야죠. 자, 마음의 숲 및 메일북의 도서가격.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제목은 굴림에 굵게 20포인트라고 했으니까 20포인트, 그 다음에 채우기는 여기 있죠. 흰색 배경 1로 채워라. 그 다음에 테두리를 줘라. 자, 이렇게 설정했고요. 그 다음 서식, 이북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나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북 계열이 지금 연한 회색이잖아요.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여기서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고르시고 확인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표식 있는 꺾은 선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꺾은 선 그래프를 찍어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보조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축이 하나 이렇게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계열이라는 거는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삼각형,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표식을 이제 고쳐볼 건데요. 요 조그만 사각형이 바로 표식인데, 여기선 네모가 아니라 세모로 되어 있어요. 출력 형태를 보시면. 그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또 바꿀게요. 자,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일단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 눌러서 성식을 요거 세모, 그 다음에 크기는 10으로 하랬으니까 크기 10으로 고쳐주시고 확인, 닫기. 그럼 여기가 이렇게 세모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레이블 값을 표시하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레이블 값이 11계단에 17,000원 붙어 있죠. 이게 레이블이니까 요 11계단을 선택하시고 또 한 번 선택을 하면 요 요소만 선택이 돼요. 자, 이 상태로 레이아웃에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달겠다 해주시면 레이블이 달려집니다. 자, 눈금선은 선 스타일을 파선을 주라고 했으므로 이 눈금선을 찍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눈금선 서식으로 가세요. 그래서 선 스타일의 대시 종류를 파선을 골라주시고 닫기. 자, 그 다음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0에서부터 2,000, 4,000, 6,000, 8,000, 그래서 18,000까지. 우리 것도 2,000, 4,000, 6,000, 18,000까지. 이쪽 축은 맞네요. 그쵸? 자, 그럼 이쪽 축은 어떤가 볼까요? 자, 이쪽은 0, 요건 0이에요. 회계 서식이라서 짝대기로 나온 겁니다. 3,000, 6,000, 9,000, 12,000. 여기가 달라요. 그럼 얘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 서식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0에서 최대값은 12,000은 맞는데 주 단위가 2,000이 아니라 3,000 단위다. 이렇게 고쳐주시고, 지금 주 눈금은 바깥쪽으로 약간 나가 있는 눈금 맞아요. 그대로 닫기.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인데요. 법예명을 바꾸는 거예요. 자, 법예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예명을 변경을 할 건데, 일단 출력 형태를 잠시 보자면 이북 가격 단위원이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고요. 우리 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북 가격 단위원이 한 줄이 아닌 두 줄로 적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고치는 거는 요 디자인에 보시면은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었죠. 여기서 이북 가격 단위원을 편집, 그래서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여기가 바뀌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 9번.
9번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삽입의 도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설명선을 선택하시고 그려주세요. 요 꼭지는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다 최고가. 자, 여기서 별다른 서식을 설명한 건 없으므로 도형은 흰색, 텍스트는 까만색으로 채워주시고 홈에 가서 가운데 정렬만 이렇게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위로 올릴까요? 출력 형태 맞추려면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출력 형태와 다른 데가 어디 있나 한번 쭉 보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게 없죠,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가 완성. 자, 이렇게 해서 제4작업까지 한번 쭉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제4작업 차트 작업에 질문 좀 받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B유형 들어갈 거예요.